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라고 하면 보통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이죠. 주가의 급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테마주란 정책 변화나 신기술 개발, 국내외 사건 등 특정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서 주가가 급변하는 주식 종목들을 말합니다. 네, 하나의 테마에 여러 개의 주식이 그룹을 지어서 있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핀테크 관련주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놓을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주 테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특정 정치인과 인맥이 있는 관련주들까지도 테마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네, 테마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단발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인 수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테마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주가가 올랐더라도 주가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테마주인데요. 주식에 입문을 하는 분들이거나 초보자분들은 테마주라는 것을 어떻게 찾지라는 것이 궁금할 거예요. 이 테마주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차트상에서 거래량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특정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차트상에서 거래량으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은 어떤 무언가의 테마로 엮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들어가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검색 엔진에서 관련되어서 검색만 해봐도 뉴스나 블로그, 카페 글들에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검색 엔진에 핀테크 테마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관련된 정보글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려는 것은 핀테크 테마주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구글 검색 엔진에 핀테크 테마주라는 키워드로 쳐서 뉴스 카테고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니까 핀테크 관련주 기대감 없고 연일 상승이라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뉴스를 클릭해서 보면 2015년 1월 6일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핀테크 관련주가 어떤 것들인지, 핀테크 테마를 타고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찾아보시면요. 이 아래에 핀테크 관련주로 카카오, 다음 카카오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이버, SK, KT, LG U+, 다날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이 라온시큐어를 HTS상에서 찾아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네,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종목은 라운시큐어이고요. 이 차트만 보고서는 이게 얼마나 급상승을 했는지 뭐 그런 것이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바로 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이거든요. 숫자로만 세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가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빈번하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핀테크라는 테마를 타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색과 HTS상에서 차트를 살펴보면서 테마주를 찾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테마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상한가를 몇 번 갔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거래량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도 좋은데요. 대략적으로 평균 일 4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가 나올 정도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에는 이보다 몇 배 되는 거래량으로 급등을 한다. 그리고 주가도 더불어서 크게 오른다. 이렇다면 테마주로서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핀테크 테마주라고 했을 때 그 기사에서 언급된 주식 종목만 해도 한 6, 7가지가 돼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할까, 이런 것이 궁금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테마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테마주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을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테마주를 접근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보통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급등을 하는 종목을 잡아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함이죠. 네, 한마디로 중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찾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개의 테마주들 가운데서 가장 흐름이 센 종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장주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1등주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등주, 부대장주 이런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기타 주들도 있겠죠. 2등주를 선택해도 되고 3등주를 해도 될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적합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테마주를 접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1등주를 찾아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1등주를 찾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가장 강해서 상승하는 힘도 가장 센 종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를 공략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칠게요. 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잘 들어두시고요. 나중에 뒤이어서 하게 되는 차트 수업이라던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지금 배운 이 테마주 공략 방법까지 접목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래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그때그때 모습을 달리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모습과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나는 단기 투자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테마주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배우는 테마주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테마주를 공략할 때 주의사항 3가지는요. 가장 먼저 테마의 재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핀테크 관련주들이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핀테크 관련주의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그 테마가 진짜로 살아있는 테마인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기 같은 소문일 뿐인지, 그런 재료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 테마의 재료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지금 단발적으로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날 테마인지, 네, 그렇다 보면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서 물려서 투자를 망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테마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강하게 수급을 뒷받침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물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에 떠도는 소문인 테마를 있는 그대로 믿고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검색해보고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자세를 가져보자 라는 뜻으로 테마의 재료를 의심하자 라는 것을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대장주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주의 한 그룹 안에는 대장주도 있고 부대장주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병사 같은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강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장주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무조건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대장주를 봤더니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에 반해서 부대장주라던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일반적인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들이 아직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아쉽더라도 대장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부대장주로 시선을 돌려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싸게 산다는 것을 한 번에 딱 정의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 가격을 싸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를 놓쳤을 경우에는 부대장주가 힘을 발휘하기 전에 미리 그 종목을 공략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투자 주의사항은 대장주를 놓쳤다면 차선으로 부대장주를 공략하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테마주 공략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마주라는 것 매우 달콤한 유혹이면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나 주식 입문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수업을 듣고 투자에 나서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뒤이어서 배우게 될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테마주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르죠. 지식과 별개로 경험이 쌓이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수업을 끝까지 듣고 나면 주식 입문자들도 주식에 대한 공포심은 상당히 많이 걷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수업 들으시면서 주식을 활용한 재테크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